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극도의 평온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경지에 도달하는 정확한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두가 패닉에 빠진 완전한 혼돈 속에서도 그저 심호흡 한 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발표 중에 식은땀을 흘릴 때 그들은 마치 친구와 수다를 떨듯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논쟁에 휘말려 있을 때 그들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지? 일본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사무라이가 만든 고대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평온함을 만들어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이것을 오륜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병법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뚫을 수 없는 요새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한다면 앞으로 삶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두 번 다시 통제력을 잃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긴장을 풀고 평온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력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압박감 속에서 더 침착했더라면 좋았을 상황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는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며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챕터 1.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존이라는 한 임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존은 두 곳의 대학에서 MBA를 마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압박감이 심해질 때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이사회 앞에서의 발표에서는 목소리가 떨렸고 중요한 협상에서는 머릿속이 하얘졌으며 팀과의 갈등에서는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패턴은 항상 같았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완전한 자신감을 보이다가 첫 번째 압박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최대 압박에서 완전히 붕괴된 후 또다시 통제력을 잃은 자신에게 분노했습니다. 존은 호흡법, 마음챙김, 심지어 심리치료까지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동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60번의 결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이유를 발견한 그날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검술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챕터 2. 불멸의 전사가 가진 비밀. 무사시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글을 남겼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이 잔잔할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비추지만 흔들릴 때는 아무것도 비출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은유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참선을 하고 긴장을 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가 부동심,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불렀던 것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무사시의 결투에서 사람들은 단 몇 초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었고 진정할 시간도 없었으며 심호흡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0. 몇 초 만에 생사가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60번의 결투에서 그는 단 한 번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뇌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압박감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외부의 사건이 아닙니다. 압박감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압박감을 느낄 때 원시적인 뇌는 그것을 생사가 걸린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여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손이 떨립니다. 여러분은 실제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시적인 뇌가 상상하는 가상의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챕터 3. 압박감이라는 환상. 존은 이것을 아주 혹독한 방법으로 깨달았습니다. 회사의 가장 큰 고객사와의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200만 달러가 걸려 있었고 회의실은 임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떼는 순간 그의 마음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압박감을 유발한 것은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그의 생각, 즉 그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영화였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해고될 거야. 모두가 나를 사기꾼으로 알게 될 거야. 내 커리어는 끝이야. 이 정신적인 영화는 뇌에게 실제 상황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뇌는 마치 호랑이에게 공격받는 것처럼 반응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무사시의 첫 번째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적은 당신의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적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압박감이 외부의 현실이 아니라 정신적인 구조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것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압박감을 관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의 면역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평상심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는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챕터 4. 평상심. 평상심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동일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든, 목숨을 걸고 싸우든, 커피를 마시든, 이사회에서 발표를 하든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로봇처럼 되거나 감정이 없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의 중심, 당신의 본질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은 처음에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이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압박감이 적은 상황을 선택해 집에서 혼자 있을 때와 똑같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도 같은 호흡, 같은 자세, 같은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상사와 대화할 때도 같은 평온함을, 간단한 협상에서도 같은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첫 주는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몸은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는 수백만 년 동안 압박감에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본능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 주차가 되자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스템이 경계태세로 들어가기 전에 평온한 호흡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주차가 되었을 때 그는 소규모 회의에서 집에서와 거의 동일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며 말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스트레스 반응을 연구해온 스탠퍼드 대학의 한 신경과학자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동일한 신경화학적 상태를 유지하려고 의식적으로 연습할 때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신경 경로가 문자 그대로 다시 쓰인다는 것입니다. 뇌는 그 상황이 실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신경 경로를 재프로그래밍하는 데 사용되는 메커니즘 중 하나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노출입니다.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끄고 당장 문제에 부딪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존이 했던 것처럼 덜 스트레스 받는 작은 상황들로 훈련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는 자신을 괴롭히던 악마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무사시의 방법으로 돌아가서 챕터 5. 생산적인 비움. 평상심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무사시는 더 나아가 즉 비움의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 그것은 마음속의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들을 비우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은 마침내 떨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을 해냈을 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지 발표 자체에 집중하는 대신 여전히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사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싸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정작 싸울 공간이 없다. 번역하자면 긴장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사시의 비움은 선불교의 명상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마음의 청소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필수적인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존은 압박감이 심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자신이 정신적 청소라고 부르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3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대답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마음속에서 몰아냈습니다. 결과에 대한 걱정은 제외,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제외,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제외했습니다. 오직 주어진 과제, 필요한 지식, 그리고 이상적인 정신 상태만이 남았습니다.
챕터 6. 보이지 않는 준비.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상심과 무를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은 압박감이 다가올 때마다 여전히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평온해지려고 자신을 강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무사시의 세 번째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전투는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이겨 있어야 한다. 무사시는 결투에 임박해서야 준비를 시작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사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칼을 뽑을 때쯤이면 그는 이미 정신적으로 승리한 상태였습니다. 존은 압박감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이미 치솟고 코르티솔이 몸에 퍼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나면 반응을 통제하려고 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진짜 준비는 압박감이 없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는 가상훈련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20분씩 정신적으로 압박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평상심과 무의 상태를 유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큰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매일 그는 자신이 회의실에 들어가서 말을 시작하고 까다로운 질문을 받는 모습을 시각화했습니다. 집에서 커피를 마실 때와 똑같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을 완벽하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은 그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는 이미 수백 번이나 그 상황을 경험한 후였습니다. 챕터 7. 흔들리지 않는 중심. 훈련 6주차의 최종 테스트가 다가왔습니다. 15명의 임원진 앞에서의 프레젠테이션. $500만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존은 회의실에 들어갔고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집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긴장하지도 자만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현재에 온전히 존재했습니다. 마치 부엌에서 간식을 만들 때처럼 말입니다. 발표는 물 흐르듯 진행되었습니다. 까다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그는 날씨에 대해 대답하듯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공격적인 질문들도 있었지만 가벼운 대화를 나누듯 처리했습니다. 끝난 후 한 임원이 그의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은 말을 했습니다. 존, 당신의 그 평온함은 위압감이 드는군요. 인상적이거나 감탄스러운 것이 아니라 위압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평온함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때 당신은 올바른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온함에는 사람들이 쉽게 처리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소란스러움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진정으로 평온한 사람을 보면 오히려 자신의 내면의 혼돈이 폭로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무사시의 시스템이 가진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챕터 8. 비밀 무기. 무사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할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함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온함은 권력입니다. 도발이나 압박, 공격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패를 보여주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략, 약점, 두려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협상에서 당신이 속을 알 수 없는 닫힌 책처럼 남아있을 때 이것은 상대에게 치명적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필사적이 됩니다. 그들은 점점 더 공격적인 제안을 하고 말해서는 안 될 정보를 흘리며 눈에 띄게 긴장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존은 평온함을 전략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압박하려는 고객 앞에서 그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유지하며 그저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들이 가한 압박은 고스란히 그들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마치 벽을 미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힘은 미는 사람에게 되돌아옵니다. 3개월 후 그는 회사 전체에서 절대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승진했습니다. 1년 후 그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챕터 9. 완전한 시스템.
존이 따른 오륜서 시스템은 무사시가 개발한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땅, 평상심, 언제나 동일한 정신 상태. 2. 물, 무, 생산적인 비움,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비움. 3. 불, 가상훈련, 실제 전투 전의 정신적 준비. 4. 바람, 환경 읽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관찰함. 5. 공, 비움, 흔들리지 않는 중심, 움직이지 않는 정체성. 각 요소는 이전 요소의 바탕 위에 세워집니다.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평상심을 숙달하지 않고 곧바로 비움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마음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지 않고서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존이 이 5가지 요소를 완전히 통합하는 데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해냈을 때, 이 변화가 완료되었을 때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그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압박감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사들은 그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알기에 가장 힘든 상황에 그를 투입했습니다. 고객들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를 존중했습니다. 압박감 속에서의 리더십을 15년 동안 연구해온 하버드 대학의 한 행동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트레스 속에서도 진정한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신경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뇌가 권위와 신뢰성으로 해석하는 다른 신경신호를 방출합니다. 이것은 원초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혼돈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륜서 시스템은 당신을 단지 더 느긋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며 어떻게 저렇게 차분할 수 있지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평상심, 생산적인 비움, 가상훈련, 비반응적 관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라는 이 5개의 고리를 실행할 때 당신은 단지 압박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압박감에 자연스럽게 면역이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변화가 완료되었을 때 여러분은 무사시가 400년 전에 알았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압박감에 반응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압박감이 그저 당신을 비껴갈 정도로 완벽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데서 옵니다. 질문은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도 수준의 평온함을 원하시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완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재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반응하는 자아의 죽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아의 탄생. 오륜서 시스템은 압박감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압박감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의 평온함이 위압적이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마침내 무사시가 그의 글에서 영원히 남긴 비밀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평온함은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서 앞으로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륜서 시스템을 사용하여 가장 극복하고 싶은 압박 상황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평온함만이 가질 가치가 있는 유일한 평온함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여러분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